처음에는 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 물건을 세기 위한 단위로 자연수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 음수의 개념을 더한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에서 정수가 아닌 수를 표현하기 위한 유리수의 개념이 만들어져서 자유롭게 사칙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하여 심수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의 개념이 아닌 학문적인 수로서 계산에 필요한 허수를 포함하여 복소수 체계를 정립하게 되고 이것을 수체계라고 합니다. 유리수 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표현한 방법 중 분수나 소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수란 무엇일까요? 여기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이 피자를 똑같이 8조각으로 나눈 것 중 한 조각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것을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이 8조각으로 나눈 것 중 2조각은 8분의 2라고 표현하겠죠? 8분의 2란 전체를 똑같이 8로 나눈 것 중 2를 말합니다. 분수란 전체에 대해 1 부분을 나타내는 수인데요. 발을 기준으로 전체를 똑같이 나눈 숫자를 쓰는 분모와 1 부분을 나타내는 수를 쓰는 분자로 나눕니다. 여기 피자가 똑같이 8조각으로 나눈 것 중 한 조각이 있고요. 또 8조각으로 나눈 것 중 2조각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체를 똑같이 8조각으로 나눈 것 중 3조각이 되겠죠. 이것을 분수로 표현한다면 8분의 1과 8분의 2의 합이 되고 이것은 8분의 3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모는 그대로 사용하고 분자의 합으로 덧셈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전체를 똑같이 8조각으로 나눈 것 중 8조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8분의 8, 즉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1과 같습니다. 여기에 8분의 1조각을 더하면 8분의 1의 합이 되겠고요. 전체를 똑같이 8조각으로 나눈 것 중 9조각이 되니까 8분의 9가 되겠죠.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비교하였을 때 분자의 값이 더 큰 분수를 가분수라고 합니다. 또한 8분의 9는 1과 8분의 1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수와 분수의 합으로 나타낸 분수를 대분수라고 합니다. 피자 두 판과 8분의 1 조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자 한 판과 8분의 3 조각이 더해지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 피자 3판과 8분의 4 조각이 됩니다.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2와 8분의 1과 1과 8분의 3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값은 3과 8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대분수의 덧셈은 자연수 부분은 자연수끼리 합하게 되고 분수 부분은 분수의 합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8분의 4는 피자 한 판의 절반과 같은 크기인데요. 절반의 같은 크기는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또한 피자를 모두 4조각으로 나눈 것 중 2조각과도 크기가 같고 8조각으로 나눈 것 중 4조각과도 그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2분의 1과 4분의 2 그리고 8분의 4가 모두 크기가 같음을 알 수 있는데요. 크기가 같은 분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나누어 그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크기가 같은 분수 구할 수 있겠죠? 4분의 1과 8분의 5가 있습니다. 분모가 다른 먼저 4분의 1은 8분의 2와 그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8분의 2와 8분의 5의 합을 구하면 8분의 7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분수란 전체를 똑같이 나눈 것 중에 부분을 나타내고요. 분수는 형태에 따라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로 나누었었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자의 합과 차로 구할 수 있었고요.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도 계산할 수 있었죠. 이렇게 공부한 것들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과정과 2학기의 4단원, 또 초등학교 4학년의 1학기 단원, 5학년의 1학기의 4단원과 5학년 1학기의 5단원에서 나누어 배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서 배우는 걸까요? 교과에서 학습하는 분수와 소수를 알아보면 분수와 소수는 모두 4개 학년 13개 대단원에서 쪼개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다 보니 학생들은 분수와 소수의 의미와 그 흐름을 놓치게 되고 개념의 연결고리를 찾기란 힘들죠. 또한 한참 후에 배우게 되니 이전에 배웠던 내용은 모두 까먹고 맙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는 수학 연대기에서는 분수 2권과 소수 2권으로 초중과정에서 나오는 분수와 소수를 모두 배울 뿐 아니라 중등으로 이어지는 정수와 유리수까지 확장하여 개념을 배우게 되죠. 따라서 분수와 소수의 개념의 연계성을 알게 되고 개념 확장의 재미까지도 알게 됩니다. 분수와 소수의 개념과 문제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분수의 역사와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분수의 이야기, 또 소수의 또한 다른 교과에서의 연계성까지 배우게 됩니다. 분수의 쓰임과 소수의 쓰임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서 입체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눈에 보는 수학 연대기로 분수와 소수를 공부하게 되면 교과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 내용을 배움은 물론이고요. 분수의 역사와 소수의 역사, 실생활 속에서의 이야기와 교과 융합 내용까지 모두 습득하게 되죠. 교과로는 교과 심화 선행은 물론이고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 융합적 사고를 고루 갖춘 뎁스와 와이드를 골고루 갖춘 T자형 인재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는 수학 연대기는 수와 연산, 문자와식, 규칙성과 함수,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의 5가지 영역으로 복잡하게 펼쳐져 배우게 되는 수학 개념을 수를 이해하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고 수의 규칙과 확장을 통해 도형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기통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수업을 합니다. 수학, 어떤 방법으로 배워야 할까요? 수학을 깨틀타, 한눈에 보는 수학 연대기가 함께합니다.